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1월에는 아래가 아닌 위를 보면서 걸어가도 좋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긴축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에 시장은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발표한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77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섹터 대부분이 반등 랠리에 동참을 했죠. 네, 코스닥 시총상위 50위권 대부분 종목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이 깊었던 양극재 대표업체인 에코프로비엠, LNF가 10% 이상 급등했고요. HPSP, 하나마이크론, 파도 등 반도체주도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또 JIP, SM, YG 등 엔터주의 흐름도 양호했는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 반도체 업황의 혹한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던 곳, 바로 AI 칩 분야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로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반도체의 봄이 예고되는 시간에서 관련주들의 불안감이 감돌았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장비주 살아났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AMD가 4분기 보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칩 매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매출이 내년에는 20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반등으로 돌아세웠는데요.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도 불안감이 한 번에 해소되면서 날아올랐죠. 네, 엔비디아 약세의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수페타시스가 3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0% 급등했고요. 하나마이크론, 제우스 등도 10% 이상 강한 에너지를 분출한 가운데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건강보험 수가 적용, AI 의료 이제 시작입니다. AI 뇌경색 유형 분류 솔루션에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발표 후 AI 의료기기 활용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AI 의료기기 관련주, 최근에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네,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암치료 효과 예측 연구 발표를 한 루닛이 17%대 장대 양봉을 연출한 가운데 첫 건강보험 수가 적용 업체인 JLK가 12% 상승, 이외에도 뷰노, 코어라인 소프트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AI 의료기기 관련주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저점을 상향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AI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두산테스나, 루닛, 그리고 JLK입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장비주 살아났답니다. AMD의 컨퍼런스 콜에 히든 카드가 있었죠. AI 반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미국의 대중 제재로 흔들렸던 엔비디아의 반등을 불러왔고요. 이게 이제 국내 HBM 관련주에도 훈풍으로 불어줬는데 미국의 대중 제재 이슈가 이제 일단락됐고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으로 시장의 초점이 지금 이동을 하게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현재의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 AMD 관련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이 훨씬 더 크게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왜 이렇게 발현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그 모바일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쪽을 또 10% 정도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쳤다. 그리고 4분기에서는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에도 3%에서 4%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여건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좋죠. 근데 미국에서 네.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국의 수출 그걸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니까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의 기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장비 반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신뢰감이 있는 나라의 국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많이 내려 있는 부분에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네. 뭐 여러 가지 그 서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것은 얘기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이슈가 조금 일단락되면서 리스크보다는 이제 모멘텀으로 좀 시장에 눈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불어오는 훈풍에 저희가 오늘은 정말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만 결국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을 얼마나 끌어갈 수 있느냐잖아요. 네. 연속성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수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에요. 자율 반등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자율 반등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있었던 부분도 오케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지수 반등에 대한 여건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네.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내일 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오늘 환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14원 14원 정도 하락.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원화가 네. 강세거든요. 그렇죠. 내일 11월 3일이 외환 보유고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얼마만큼 늘었는지, 최근에 환율 관련되어 있는 개입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뉴스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외환 보유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이따 투자해야 될까라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잘 나오는 기업이 있지만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히 HBM 시장의 부분을 양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47%,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47%, 48%, 나머지 그 작은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2%. 네. 최근 입장에서 HBM 반도체에 대한 여건만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대형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여기에 4분기, 그다음에 내년, 물론 한간에서는 내년도까지 반도체에 대한 가격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덜하다라고 얘기해도 현재의 가격 대역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투자에 대한 여건은 내일 네.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몇 달 이후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익 났을지 이 부분에 의해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 본다면 저는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언제부터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거를 예측하기는 그렇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은 조금 확실히 한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제 시장이 보면은 사실 가장 높게 뜬 게 바로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4.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5% 상승을 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6%, 퓨처엠도 11%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이제 오랫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고 네. 좀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버텨왔는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그러면은 뭐 지금 나의 손실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물을 타서 조금 네, 양을 맞습니다. 늘려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여야 할지,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주가 대역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네. 현재의 가격에 파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은 물량을 좀 더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오늘 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반등한 부분에서 물 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시는. 확실히 돌아선 것 같으면 네. 또 여기에서 수량을 좀 늘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늘린 부분에서 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딱 맞아요. 내가 10만 원 정도에 샀는데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 떨어진 부분에서 똑같은 수량만큼 5만 원어치 산다라고 한다면 단가가 7만 5천 원이 될 거예요. 이 7만 5천 원이 된 부분에서 6만 원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7만 5천 또 많이 원보다 있으니까. 낮게 형성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7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낮은 상황이고,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물량이 훨씬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네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투자하자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이제 그 손실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움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장밋빛 전망에 들뜬 반도체주 가운데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와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이제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다 기분 좋은 사인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이제 뭐 반도체주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하면 엔비디아와 주가 연동성이 아주 높은 종목인데 모처럼 탄력 있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현재의 가격에서는 갖고 있어라. 고를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내려온 부분들 많이 내렸어요. 뭐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실적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실적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안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이 있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이상 없이 올라온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유선 네트워크 이쪽하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18층짜리,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18층짜리 MLB 시장의 선두주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홀딩 뷰 주셨습니다. 오늘 강하게 10% 오르면서 이제 거래를 마쳤고, 자, 이어서 그럼 두산 테스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두산 테스나에도 지금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 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을 이어오면서 가격대 다시 5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9% 뜨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두산 테스나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단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가동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동률의 하단에서는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동률의 그 상단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률 하단에서 상단으로 넘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비메모리 업황이라든지 기타 IT 쪽에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한 5% 이상 발생하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률이 4분기에는 원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가동률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메모리 단 중에 탑픽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성 이사께서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에 봄이 온다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사인이 들어와 줬잖아요. 이 연속성이 조금 있을지 어떤 뷰를 갖고 계실까요, 이사님? 오늘의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뭐 HBM단의 전후공정, 그다음에 일반적인 레거드의 전공정 업체까지 주가들이 강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나타낼 때 중소형주단 I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낙폭과대 중에서 먼저 키 맞추기, 중소형주 쪽은 반등이 나오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외국인의 주가 반응들이었죠. 수급적인 요소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 주가 같은 경우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보면 한 1.4배 정도의 PBR을 띄고 있어서 이게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부분은 HBM이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을 내년에는 대입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을 해보면 PBR 1.8배 구간까지도 반등이 1차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냐? 이게 IT 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HBM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세 공정화가 추가로 되면 네.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 만약에 1,000억의 영업이익이 한 기업에서 일반적인 전공정, 후공정 장비에서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네. HBM단 3까지 넘어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기준으로 한 20%가 더 늘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HBM의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4% 넘게 올라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상승입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도 지금 두산 테스나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국내 최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주 고객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 성장 사이클이라던가 AI 반도체 이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면 두산 테스나는 어느 정도나 외형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은 두산 테스나는 그 부분 말고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에요. 실제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 테스트 전문 네. 기업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두산 테스나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더 좋아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안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수익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고객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다. 이 고객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두산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두산 테스나의 종목은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추세가 형성되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두산 테스나가 이제 9월부터 주가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했고 지난 9월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손실률이 지금 10%가 채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양호한 주가를 좀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기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목표치를 세우면 좋을지 전략을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은 전고점의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세력이 한 91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비용 감안을 해보면 시가총액 목표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의료기기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에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을 하면서 AI 의료기기 활용의 새로운 시대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I 의료기기의 그 시장의 확장, 지금 좀 초입이다라고 보고 좀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봐도 좋을지 이사님은 어떤 뷰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비급여 보험의 첫 적용 사례였죠. JLK 같은 경우가 첫 적용 사례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깔리고 가동이 이루어지면 IT 쪽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가동이 이루어지면 JLK 사례로도 영업이익이 1,000억 중반은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급여에서 급여 형태로 넘어가면 실제 매출은 한 2배 정도 더 늘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AI 의료기기의 활용은 이번에 수가 적용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매출의 기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개
한 계단 시장을 확장하면서 빌드업 중인데 AI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루닛 그리고 또 JLK 이렇게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신호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다 고신호를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 반가운 이런 사인들이 들어왔는데 루닛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면역항암학회에서 AI로 암 치료 효과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7%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학스 파트너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AI 암 치료 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6건을 발표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네.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피세포라는 게 있고 이 성장 인자에 대한 수용체 변이 요 부분이거든요. 내성이 생긴 부분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루닛의 이 스코프 이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암 후속 치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결과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현재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려 있는 그런 여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루닛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저가다. 지금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가격 대역에선 저가권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이 성장성 대비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 주셨는데 루닛은 뭐 모멘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뭐 유럽 종양학회가 지난번에 나왔고 또 뭐 미국 면역 항암학회까지 또 참여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연구 결과의 뭐 주 내용 저희가 뭐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같은 건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이사님? 이번에 루니스코프 연구의 초록을 6건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암 타겟으로 해서 실제 초록을 발표를 하고요. 이게 그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까지 이어가는 그런 하나의 테크트리 단계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AI 연구 성과의 발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 AI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라는 부분이 대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실제 이번에 성과가 나오는 그 초입 단계 같은 경우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매출이 당장 나온다 이러한 시각보다는 우리가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임상 1상 같은 경우를 통과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통해서 2상, 3상까지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임상의 초기 단계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임상과는 구조가 다른 게 추가적인 비용단이 계속 테크가 높아질수록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뭐 초록 발표 같은 경우는 임상 초기 단계랑 비슷한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단계의 발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있는 지금 뭐 일정 모멘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닛이 뭐 글로벌 제약사들과 뭐 동반 진단 모델 개발이라던가 이런 뭐 협업 같은 것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안에서는 과연 루닛이 어느 정도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자리가 뭐 좋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딥러닝 기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볼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 이 판독 AI 시장,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루닛에 대한 실적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성장력에 대한 이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서 쳐다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에서는 낮게 들어오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혹시 제 차트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차트와 함께 제 차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은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있네요, 그죠?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1년선이거든요. 1년선에 대한 부분의 지지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었던 가격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부분이 저항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여건의 이 종목, 그러니까 가격 대역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한 22만 원 주고 보는 게 맞지 않겠.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원을 보고 그 안쪽에서 매매를 한다면 공간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공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뜨거운 또 JLK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LK가 첫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 업체죠. 최근에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12%좀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굿사인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JLK 어떤 부분이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은 건강보험의 첫 수가를 하는 업체다라는 거에 좀 점수를 두고 싶어요. 네. 모든 기업에서 처음 시작하는 여건에 제일 각광을 받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JLK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도 이 그 수가에 대한 부분 뭐 이것들 비급여 항목으로 보지만은 네. 항목당 아마 54,000원의 수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진출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뇌질환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뇌질환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MRI 촬영 이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독할 때에 의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물론 그게 주력은 아니겠죠.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LK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있는 거고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성장력을 감안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오늘 뭐 3만 원을 터치를 하기는 했는데 뚫지는 못하고 소폭 내려앉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질환이다 보니까 이 골든 타임도 있고 지금 200여 개의 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죠.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매출로 가시화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사님? 지금 3차 병원의 373개소 중에서 200개소가 셋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 가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감안을 하면 한 1,200억 정도의 시장이 예상이 돼요. JLK 같은 경우가 지금 연간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잡아보더라도 이제는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돼요. 비용까지 다 전부 감안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단계를 감안을 하면 우선은 매출이 한 6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실제 가동이 풀로 올라오게 되면 한 800억 정도까지 늘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LK 오늘 이렇게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현재 속도라고 하면은 뭐 그간 좀 손실이셨던 분들도 이 속도를 좀 유지한다고 하면 금방 좀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이라던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전략 어떻게 짜주실지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신규 진입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중하면서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장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성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 차트가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닛도 내렸다가 움직이는 거죠.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같은 현상을 보였는데요. 네. 현재의 가격 대역의 지지를 받고 이전에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매물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저항 라인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 부분이 3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손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33,000원, 35,000원의 저항벽이 있으니까 33,000원 이 부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3,500원을 제시해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매물대 전까지 뭐 33,0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빠르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15% 정도를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이수페타시스와 두산테스나, 루닛 그리고 JLK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세장 속에서 오늘 3% 하락 마감한 세기 상사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8%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 미래교육에 77조를 투자한다는 소식 최근 전해지면서 교육주가 관심을 받았었죠. 비상교육 오늘 2%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3% 빨간불 켜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진중공업이 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뒤에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3분기 영업이익을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현재 2% 강세 보여주면서 4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교육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메가MD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5%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외에도 엔리능률이라든지 YBM 넷 등 교육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카 금융서비스도 8%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이 한 달 내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라운혜택홀딩스가 1.6%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하이스틸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의 출범 소식에 7% 강세를 보인 일동제약 역시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16,4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뉴가 3% 약세를 보이면서 4,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RBW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이 RBW와 함께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파트너인 클레온에 투자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17%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시에스도 1.6% 소폭 하락을 하면서 3,23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우민 파트너 BCNC, 신학수 파트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성우 이사 엑스게이트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우민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니까 BCNC 종목 등장했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눈여겨볼까요? 네, 합성 쿼츠 곡산화 소재 부품 양산 품질 테스트 진행 주가 내년 수주 본격화 기대 부분을 라이징 포트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 소재 부품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수주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익의 레벨업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BCNC에서 생산하는 합성 쿼츠는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 이제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협력 업체로 이제 낙점된과 동시에 지금 이제 삼성과 인텔에서는 이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합성 쿼츠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18년 4.1%에서 지금 2022년 8.0%까지 상승한 부분과 해당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BCNC가 지난 8월 말부터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5일선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탄력이 약하더라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은 오히려 오늘의 조정은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동안 봤을 때 9월과 10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다지는 부분이 아마 해당 종목이 지금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심이 더해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최근에 또 수급이 굉장히 들어온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 좀 눈에 보이는데 2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어떤 매력 포인트 눈여겨볼까요? 일단은 그 로봇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협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조금 더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게 또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와의 그 웨어러블 로봇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로봇 시장의 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올해죠. 390억 달러에서 203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30년도에 2,600억 달러까지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로봇은 필수 요소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인력 감소와 그다음에 뭐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부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참여로 전략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건에 로봇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거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화도 로보틱스가 분명히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에 인수를 통해서 2족 보행, 4족 보행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도 2족 보행, 4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삼성은 웰스토어에서 급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자동화 로봇, 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협동 로봇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왔지만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로봇주들이 재료 노출로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짜볼까요? 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가격이 많이 내려 있는 부분까지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점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여기 근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쫓아가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뭐 이전까지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현재 가격 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가격이다라고 본다면 목표가 18만 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격 14만 원 대역에서 매수를 해서 18만 원의 이 목표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 가격적 부분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니까요. 이 가격 대역에서 매매하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위로 잡는다고 하면 조금 짧게 잡고 18만 원까지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 엑스게이트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엑스게이트의 라이징 포인트는 내년에 신사업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점,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겠고요. 내년 양자암호 관련해서 VPN 개발에 대기업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라이징 포인트겠습니다. 네, 뭐 사이버 보안주에도 뭐 이렇게 수급이 몰릴 것이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금 뜨거운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섹터에서 신사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본업부터 보고 가면은 가상사설망, 이 가상사설망 부분과 방화벽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글로벌로 놓고 봐서도 이제 초입에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하나의 매출이 수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보다는 한 번에 매출이 잡히는 구조다 보니까 계절성을 타는 경향이 있고요.
4분기에 수주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은 4분기가 고점, 나머지는 평균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집중돼 있으면은 이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기타 통신 3사까지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실제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까지 함께 증가하는 구조고요. 영업이익률은 한 14%까지 지금 나오는 구조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스펙 합병을 하면서 반영된 비용으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의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신사업 같은 경우가 홈네트워크, 그다음에 양자난수와 관련된 방화벽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홈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의 발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자암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언제 상용화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정부 정책 안에서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구체화된 정책을 내어놓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신사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엑스게이트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존재를 합니다. 본업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늘 수 있는 신사업까지 한번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엑스게이트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는 부분까지 또 섹터의 성장성 짚어주셨는데 그럼 엑스게이트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그런 점을 감안을 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5,510원 단계, 이평과 함께 수렴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짧게는 박스권 상단 가격 6,5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00원 가격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박스권에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노훈민 파트너의 BCNC, 신학스 파트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엑스게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신학수 와운의 파트너,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코플라스틱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최대 실적이 전망되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약세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4위는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 매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76%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IDT도 11%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다시 매수세 붙고 있는데요.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조이시티입니다. 오늘 탄력이 좋았던 게임주 중 하나인데요. 정규장에서 6% 상승하며 2거래 연속 좋은 모습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웅진 싱크빅입니다. 교육청이 미래교육에 77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최근 교육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웅진 싱크빅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고요. 1위는 엔리 능률이 차지했습니다. 1위 역시 교육 관련주가 차지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외에서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5,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주가를 더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 부분을 이제 교육주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김포 관련해 가지고 서울 편입 관련 쪽으로 이제 김포에서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거기에 따른 이제 2차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방 교육도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정책 쪽 이제 이슈로 따라가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탄력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향후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이제 전략 자체를 좀 이제 단기적으로 잡으시면서 가지고 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탄력은 좋을 수 있지만 연속성에는 좀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아시아나 IDT도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 가결 소식에 정교장에서 3일 만에 급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붙으면서 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료 노출 이후 투자자들이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화물 매각건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너 측에서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락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화물 매각을 결정에 대한 재료는 한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 후에 재차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전략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료 노출로 세론으로 오늘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을 타겟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에코프로비엠도 살펴보겠습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오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15% 급등을 했는데 투자자분들은 반등이 나와도 좀 기쁜 마음보다는 헷갈리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좀 더 연속성 있는 반등으로 봐도 좋을지 오늘 반등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2차 전지 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10월 동안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반등을 이어 나가고 싶다면 횡보를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횡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야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부분이지 만약 여기서 단기적으로 V자로 반등할 경우에는 재차 꺾여지고 재차 저점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이제 초점 삼아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차 전지세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만약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니면 신규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횡보세를 이어가는지를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신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횡보하면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평가셨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신작 스론앤 리버티가 다음 달 7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6일부터 열릴 지스타에서 선공개가 예고돼 있는데요. 오늘장 변동성이 다소 있었지만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신작 모멘텀 기대감 있게 지켜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네오 위즈에서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이제 히트를 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NC소프트의 신작도 이제 기대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NC소프트가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지지선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대에서 이제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신규작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른 매출을 좀 지켜봐야 그 후에 이제 상승을 판단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을 다져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작 출시 후 가시화되는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투심 회복에 따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국 증시는 흐름에 역행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공개된 제조업 PMI 부진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상해지수 0.4% 하락, 선전도 0.9% 하락 마감입니다. 그래도 항생지수는 FOMC에 안도하면서 상승세 보입니다. 현재 0.7% 상승하면서 17,204선 지나갑니다. 11월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중국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며 공식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회담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외교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싶은 반면에 얻어야 할 게 많은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 개장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간밤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 환경의 긴축을 인정하면서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0.4% 상승하면서 14,800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FOMC가 끝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와 폭스 등 미국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애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